고수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인 것, 기술적인 것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태권도라든지 혹은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점으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가치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실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개가 다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라는 말은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야? 직업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직업적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를 해서 대학을 나겠다. 태권도를 해서 시범단이 되겠다. 우리 외재적인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권도를 가지고 관장이 되거나 코치가 되거나 뭐가 되어서 아무런 못 사는 그런 직업이 됐어. 그래서 과거처럼 아마추어적으로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그런 무예 수련, 태권도 수련이 상당히 지금 좀 그 의미가 희소해지고 애매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과거의 무예 수련의 가치라는 것을 지금 현대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어. 그래서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전통적인 무예 수련의 지향점을 보면은 크게 내가 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가감을 추구하는 거. 내가 최강자가 되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싸움에 강자가 되겠다. 그것이 무예 수련의 첫 출발점이 아니었던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 싸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술적으로 최고가 되겠다. 기술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기술을 추구하는, 되게 아주 전통적인 우리가 무예 무술이라고 했을 때는 저 강함과 기술의 추구라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어떤 무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겠다. 몸을 따르는 수심이다. 또 내 몸을 건강하거나 장수무게하게 하겠다는 뜻이, 때로는 뭔가 인생에 대한 깨달음, 덕도, 도를 깨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단계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예술의 지향점.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최고의 경지, 최고의 아직 깨달아볼 최고의 가보를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 태권도를 놓고 보면 겉으로 보면 구단이 일차적인 목표야. 구단이 되는. 근데 과연 이 구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위한 구단인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구단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구단이라는 단어 자체만 벌써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구단이 이제 태권도는 곧 구단 1000명의 시대고, 구단이 1000명이 되고 머지않아서 2000명, 500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단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단이 되어버리고 나면 과연 구단은 뭐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단을 잠깐 접어놓고 보면은 챔피언, 세계 챔피언. 사실 그 나라 구단보다 더 높겠지죠.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 구단이 되고, 저 세계 챔피언이 되고,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단이나 세계 챔피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세계 챔피언이 정말 최고의 경지에 갔다고 하는데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하고 인격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니까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좋은 모습도 보고 있고 아주 안 좋은 모습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순한 그 구단이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의 순회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을 고수라고 하고, 그 고수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강함인가? 기술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숫자적으로 1, 2, 3, 4, 5, 6, 7, 8, 9단까지 가는 그런 숫자적인 그런 거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아무 생각 없어도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없지만, 이 자리에 그래도 노자 도덕경을 읽겠다고 완두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구단은 좀 다른 구단이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구단이라는 단어보다는 보수라는 개념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권도 수련이 강한 실전에서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가, 기술을 추구하는가. 이런 단순한 것에서 우리가 저 앞에는 미야모토 무사시 본인이 그린 자기 모습이야. 좀 꺼멍하게 그려놨는데 원래 미야모토 무사시가 칼을 주자구를 들고 싸우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도류야. 칼을 주자구를 들고 싸운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나온 오야마 마츠다스 대산 메달 최메달이라고 하는 사나이.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는 브루스리. 최고의 고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했던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경우에는 평생 자기가 실전에서 최강자가 되려고 모든 걸 바친 사람. 다른 데서 도전하고 싸우고 진검승부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는 은거에서 모든 싸움을 멀리하고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동굴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고 그렇게 살고. 최배달 선생도 평생 강함을 추구하는, 항상 도전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끝까지 했던 사람. 브루스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기술적인 경지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실전이라는 걸 끊임없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전, 정말 싸움하는데 이기는 거, 그게 무예술의 지향점인가라는 질문을 위에 두고 정말 실전이라는 게, 진짜 싸운다는 게 무술적으로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게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싸움은 진짜 기술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국가대표 선수들 진짜 길거리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다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예의 고수인가? 스트리트 파이터가 더 강한가? 이런 거예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실제 진짜 싸움이라는 것의 속성은 있어요. 그래서 무에도부 동지, 우리가 읽었던 무에도부 동지에 보면 한교가 명나라 고수에게 물어봐. 싸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고수가 1번은 담이야. 배짱이다. 배짱 혹은 흔히 말하는 강다우, 기집 이런 거 담이라는 것. 1번은 담이다. 담이 세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
두 번째는 힘이다. 기술이 아니라 힘이 먼저다. 힘은 체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힘 없이 기술만 가지고는 진짜 전쟁에서, 이건 주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쟁에서는 백병진에 들어가서 못 이긴다. 세 번째가 저게 기술이야. 정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확성이라는데, 저 정확성은 우리가 이렇게 딱 포인트를 맞추는 정확성이 아니라 기술적 정확함. 기술을 제대로 정확하게 익히느냐, 동작이 정확하냐, 이런 말이겠지. 그 다음에 쾌, 스피드, 빨래. 저걸 서열로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진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무편에 보면 뭐 하면 뭐가 같으면 뭐가 더 나은 사람이 이기고 이런 말이 나와. 그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조건이 같을 때. 그래서 담도 중요하고 힘체도 중요하고 동작의 정확성도 중요하고 스피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실전은 절대로 경기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가 뒷골목에 싸워보면 여지없이 두들겨 맞고는 다니는 사람 많아. 나도 많이 봤어. 근데 똑같은 상대를 코트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싸움이라도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동그라미 쳐놓고 딱 붙이면 국가대표 선수 또 이길 수 있어. 진짜 싸우는 그 상황은 특별할 거거든. 그거는 심리적으로 특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황적이야. 순간적인 것이. 그 순간적인 것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싸움꾼의 그 행동, 기술이 아니라 어떤 행동, 그 행동의 특성하고 우애를 많이 깎은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 달라.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실전에 가까운 걸로 만들어 놓은 UFC도 실전은 아니야. 심지어는 그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가 간류섬에서 서로 진급 승부를 하잖아. 그것도 관중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예고된 거예요. 그 실전이 아니라 예고된 거야. 실전은 예고된 게 아니야. 그래서 실전은 특이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나 최영이나 저런 사람들이 평생 강함을 추구했지만 진짜 싸움하고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우애를 수련해서 태권도를 수련해서 뒷골목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싸움 한 판에 이기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미야모토 무사시고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똑같은 시점을 사는 유명한 금객이 야규 우에노야. 야규 세키 수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그 일본 막부 정권의 수석 사본이야. 그래서 금도는 최고의 기술 수준과 최고의 출세를 하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닭광 대사라는 우리가 지금 먹는 닭광, 노란 단무지, 우리가 닭광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이 그것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이 닭광 소호라는 그 설을 하는 대단한 스님인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다 가르침을 줬어. 그 중에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비전서가 부동지 신묘를 이 야류 우레노래에게 줬는데 지금도 근도의 최고의 경전으로 받고 있고 지난번에 내가 책도 한 번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두 사람 다 기술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갔고 항상 끊임없이 실전이라는 걸 도전을 했지만
닭고랑 소가 몇 가지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 자기 평생의 수련을 통해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선임이 절에서 이렇게 채소밭을 메고 있는데, 문해놀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틈이 보이지 않았다. 뭐 선임이 뭐 평생 무예술에도 안 했는데 그것도 배추밭 내고 있는데 무슨 빈틈이 없었겠어. 그 빈틈이라는 이야기가 결국 그것은 기술적으로 빈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경지에서 감히 틈을 찾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의미였겠지. 정말 싸움의 자세에서 틈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술적인 것에 그 위에는 정신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지. 기술적인 것 위에는 정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 최고의 보수가 되는 어떤 철학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북거리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만약 정말 진짜 강함을 위해서 무예수련을 한다면 평생 강필 관장이나 백기영 관장이 평생 두드려 패고 단련하고 금세하고 정말 싸움이 있더하기 위해서 하는가? 첫째, 평생 만나는 싸움을 몇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만나기 힘들어. 5번 만났으면 감방에 너고래 가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뼈를 다치게 해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적인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실전에 만나면 못 이겨. 왜 못 이겨? 그게 기술의 문제나 덩치의 문제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거. 그 이상의 거는 뭐? 첫째 멘탈. 멘탈에 찌면은 실전에는 무조건 져버려. 무조건 져버려. 만나면 마치 불독하고 무슨 개처럼 게임이 안 돼. 쥐도 큰 놈은 고양이보다도 힘쓸 수 있어. 근데 고양이 앞에서는 눈을 못 떠. 멘탈. 어떤 기질. 그 다음에 기술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함을 추구한다, 기술을 추구한다는 그 부분이 얼마나 좁은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수라는 것을 항상 위에 전제를 두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에서 신체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용쟁호투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 브루스리가 이제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잖아. 그때 막 유명한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배 다 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놈이 백인인데 굉장히 자기 과실나면서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듯이 그러는데 브루스리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너 이리 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브루스리가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쟤네랑 붙어보자. 저 앞에 있는 섬에 배를 타고 가면 섬에 가서 하자. 그럼 그 배에서 작은 배를 내려. 그리고 걔가 막 성격이 먼저 내리자. 브루스리가 그 배 이거 풀어준 이 줄을 가지고 있어. 줄을 술술술 풀어주는 거지. 짱이 배 타고. 걔가 뭐 생각 못하고 가면 이제 그 배가 점점 멀리 가는 거지. 그 나중에 브루스리가 줄을 놔버리는 것처럼 싸움 끝난 거지. 이건 쳐서 싸우라 이거지. 싸우지 않고 이기면 뭐야? 그래서 손자도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 손자 절대 백전백승이라고 말을 쓰지 않아. 후전불패. 싸우지 않으면 안 진다는 거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한신이라는 사람은 초한대전 항우와 유방의 그 시대에 원래는 항우의 신하였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항우가 인재를 잘 인정하지 못하니까 유방에게 넘어와서 결국 항우가 패하고 유방이 한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장군인데 젊어서 길을 가는데 다리 위에서 이 소위 말하는 건달 깡패들이 쫙 서 있는 거지. 너 한신 너 새끼 덩치만 후대만 좋은 새끼 좀 시비를 걸었거든. 거기서 이제 한신이가 칼을 빼서 그런 매놈 죽일 수 있어. 근데 걔들이 살고 싶은 내 다리 밑을 기어서 지나가는 그러면 살려주겠다. 다리 밑을 기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신이 출세를 했을 때 걔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거기서 싸움을 했으면 한 뚜름 죽이고 자기도 같이 싸우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감옥에 걸려가서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과연 우리가 진리의 이정을 바라보면서 이모진다는 것의 의미 나중에 이제 손자병법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건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신체적인 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려서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것이 단순히 피지컬이 아니구나 멘탈이라도 어떻게 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정신적인 문제로 가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가게 되고 그래서 기술에서 멘탈에서 정신과 인격과 철학으로 점점 확장돼 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고수라는 것은 똑같은 기술을 품시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고수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 수련의 지향점 내가 수련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그 대상을 이렇게 넓혀가는 더 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나리게 뜬다. 그래서 고수의 어떤 철학 우리가 노자 도둑겜을 고수의 길 고수의 도 고수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싸움이나 신체적인 강함이라는 그것이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진정으로 거리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그 다른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해야 될 그 영역이 신체적이고 기술적에 대해서 더 넘어가서 정신적이고 사상적이고 결국 철학적인 그런 데로 가야 되지 않거잖아. 그런 데로 가지 않고 진짜 고수가 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지를 잃었다는 거지. 되게 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